네, 오래간만에 모셨습니다. 와다나베 미카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와다나베 교수님을 모신 것은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의 지금 정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를 네. 제가 여쭤보기 위해서 특별히 네. 모셨습니다. 한국말은 뭐 이봉규 TV에 몇 번 출연하셔서 한국말 잘하시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그 박사님께서 이번에 편지 대통령님의 네. 편지를 윤 일본어로 대통령 편지. 아주 완벽한 일본어로 아유, 이렇게 하여튼 하셔서 또 도움도 받았어요. 그래서 올려주셨는데 자막으로 그렇게 예. 딱 설명하고 또 나레이션도 이렇게 예. 하고 그러니까 일본 왜 제가 왜 그거를 시도하게 됐냐면 일본 제가 계엄 터지자마자 일본 방송사 세 군데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네네. 모르더라고요. 일본 언론인들이 잘 진짜 계엄 상황에서 이해를 못하고 예. 특히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아예 깜깜이더라고. 그래서 예. 야 이거 예. 일본 분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해서 예. 윤 대통령의 담화문 예. 그것도 제가 번역해서 예. 쫙 올렸고 그다음에 편지는 또 따로 예. 번역해서 딱 올렸습니다. 예. 그 일본에서 계엄에 대해서 왜 그 이해를 못해? 겪어보질 않아서 그런가요? 그 역사상 현대사에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계엄이라는 건 없고 그렇지. 그래서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전쟁이 났나? 뭐 북한군이 왔나? 막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예. 그리고 처음에는 예. 윤 대통령을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 약간 뭐랄까 이게 약간 정신이 좀 갑자기 예. 이렇게 돼서 한 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신문 이해하더라고요. 기사에 그런 식으로 났더라고. 고랑신이라고. 그러니까 설명해 주세요. 대통령 고랑신은 뭐 좀 그러니까 약간 미쳤나? 뭐 그런 기사가 그냥 뭐 메인스트림 언론에 그렇게 막 이렇게 나왔어요. 저도 와 이렇게 그리고 저도 그 직후에 갔었습니다. 일본에서 일본에 그 가셨군요. 컨퍼런스가 있어서 그러니까 14일 날 그 국회에서 소추안 통과된 바로 다음 날에 15일 날 그 일본에서 큰 컨퍼런스가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해주시고 컨퍼런스 얘기는. 근데 거기서 참석하면서 많은 저도 언론인이라든가 한국 전문가 뭐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났는데 전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한국과 일본은 같이 가야 되는데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 체제가 우리 체제하고 다르니까 아마 계엄이란 게 일본에는 있나요? 계엄이란 제도가?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작동할 필요가 없는 내각제이고 내각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평화헌법 그러니까 전쟁 안 하겠다는 그런 헌법이기 때문에 계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도 못하는. 그런데 제재 전복의 위기에 처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라든가 일본 기자분들이 언론인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제가 그렇게 이제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제 일본 말로 번역하고 이러고 이제 좀 일본에서도 알려졌나 봐요. 윤 대통령의 계엄의 정당성이라고 그럴까 왜 계엄을 했는지가 조금씩 알려졌나 봐요. 저도 요즘은 조금 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언론인보다도 일반 국민들이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일본도 그렇구나. 레가시 미디어는 너무 느려요. 너무 느리기도 하고 이제 혼역돼 있습니다. 오염돼 있어요. 이미. 오염돼 있죠. 오염돼 있고 그런 그 편견이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정보가 국민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데 SNS라든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일본 국민들이 일본에서 굉장히 활약하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오, 예. 한국 젊은 1030
하2039 한국 젊은이들. 예, 예. 일본 말로 합니까? 일본 말로. 오. 그 일본 말로 일본 그 유학생 출신의 그 일본에 오래 거주했던 그 유학생 출신. 원래는 그 정치 유튜버는 아니고 그러한 일상생활이라든가 문화차이라든가 그런 거. 저 본인의 생활을 보여주는 그 재미있는 그런 유튜브를 이렇게 운영하다가 이 개형 사태가 터지고. 개형 떠지고 그 한국에 그 큰일 났다 해서 건너와서 생중계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계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하면서 일본 말로 이렇게 일본 말을 말로. 해석해 주시고. 예. 오. 근데 그거 많이 일본 사람들이 봤어요? 네버짱 미테마스카 네버짱 예. 사랑해요. 정말 그 반듯하고 아주 착한 반듯한 전면인데요. 80만 명이에요. 구독자가. 구독자가. 오, 야, 80만 명. 엄청나네요. 그리고 최고 시청률이 조회수. 130 최고 조회수가 136만 회. 136만 명이나 봤어요? 일본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 관저 앞에서 그 집회할 때. 그날이요. 그러니까 그 체표 된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본인의 발로 지분의 아시대歩いて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다칠까봐 본인의 제 발로 걸어나가. 제 발을 걸어서 갔다 이렇게 하면서 울면서 생중계를 했어요. 그게 136만 회 나왔어요. 이야, 엄청나게 봤구나 일본.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고 윤 대통령이 이렇게 그 몸을 던져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반국가 세력하고 싸워서 국민을 지키고 국민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스스로 잡혀가셨구나 이거를 실시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 국민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언론인들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SNS라든가 예.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일본인들이 이해하기 시작했구나. 예.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아까 네버참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도 있습니다. 한 10만 명 그런 채널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는요. 4개, 5개, 6개 이렇게 있는데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야. 이제 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 제대로 이제 보도를 안 해주면 네네. 그 이렇게 시민들의 유튜브, SNS 이런 걸 통해서 다 알게 돼요. 이제는 시대가 옛날 같이. 시대가 정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국민 저항권뿐만 아니라 국민 주권을 제대로 쓴맛을 보여줄. 그렇지. 국민의 쓴맛을 보여줄 시대. 그럼 일본 국민들은 이제 그런 걸 보고서는 윤 대통령을 응원하겠네요. 많이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죠. 지금 이재명이가 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이제 한일 관계 끝나니까. 한일 관계가 끝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제 한반도 공상화가 되면은요 일본도 끝나는 거죠. 그렇지. 네. 바로 앞이 바로 공사가 맨 앞에 맨 앞에까지 막 빨개지면은 그렇지. 얼마나 위험합니까?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아직. 그 일본도 걱정이 많겠죠. 진짜 이거는 정말 남의 인이 아니라 그렇죠. 국민들은 진짜 절실하게 응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채널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얼마나 그러니까 어렵게 한일 관계를 정상시켜 주셨는가. 그렇지요. 이게 반대 세력과 반국가 세력들이 이거를 빌미로 친기를 봐 이러면서 매국 넘으면서 할 것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각오로 이제는 당당하게 될 때가 됐다. 과거는 과거의 일이고 이제는 대등하고 어떤 면에서는 한국이 또 주도 리더십을 잡아서 먼저 다가가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시다 총리보다 윤 대통령 먼저 선을 내밀어 주시고 이렇게 정상화 시켜 주시고 그 덕분에 한미일 삼각동맹 이제 굳건한 관계가 된 것도 미국도 그게 한일 관계가 어려우면 도와주고 싶어도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스스로 알아서 한일 관계 좀 해결하면 더 얼마든지
그 도와줄 수 있는데 뭐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해결해 주셨어요. 아, 그걸 일본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구나. 네네. 윤 대통령의 공로를. 네. 오, 예. 아 그리고 외교 현장에서 미국에 가셔서 얼마나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예, 그 예. 저기 박사님께서도 예, 아메리칸 파이 네네. 일본 방송에서 그건 굉장히 칭찬하더라고요. 매력 있는 아 너무 멋지잖아요. 매력 있는 정치가다. 근데 일본에는 왜 이런 정치인이 없냐 막 이런 식으로 저 방송을 하더라고요. 아주 일본에서. 부러워해서 부러워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좀 센스 있고 예. 정말 그 극제 감각이 있고 예. 그 이렇게 유연하게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유창한 영어로 예. 노래까지 멋지게 예. 게다가 노래 실력까지 노래 잘하잖아요. 또. 진짜 너무 멋있어서 어. 아 가까이 거의 멋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구나. 네. 그런데 일본에서는 또 제가 이번에 일본 그 방송사하고 인터뷰하면서 느낀 건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완전히 그 기자들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일본인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부정선거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워낙 아날로그 그쵸? 문화다 보니까 선거도 뭐 다 비리기로 그렇죠. 예, 손으로 서서 손으로 쓰죠. 완전히 쓰개뼈로 하기 때문에 부정선거 자체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지방 그 선거에서는 그런 사례도 있긴 있는데 크게 저지르지 못하는 그 우리 디지털화가 안 돼 있어서 디지털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선진 기술, 전담 기술이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그렇죠. 일본은 오히려 그런 부분이 그 아날로그 방식이다 보니까 그 좀 그렇죠. 막아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못 부분도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진 버스들은 미국 선거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더라고요. 너무 잘 알게. 그래서 한국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하면은 그럼 이해하는 거예요. 예. 미국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알고 예. 있군요. 도미니언 그때는 도미니언 도미니언 맞아요. 도미니언 때문에 그 미국 전체에 대해서는 엄청 관심이 많거든요. 일본 버스 중에는. 그렇죠. 그리고 거의 실시간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2020 때 있지 않습니까? 2020 선거 때 그 도미니언으로 해서 각 주마다 그 개표수가 그 인구보다 많고 뭐 죽은 사람이 투표했다고 해서 다 나왔잖아요. 네네. 뭐 어떤 사람들은 해골 그를 갖고 와가지고 나는 I vote 하면서 해골을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막 그때 Stop the Steal 그때 그게 나온 거죠. 나와 Stop the Steal. 네, 엄청 그 Stop the Steal 엄청 외치고 그리고 나서 그 저널리스틱스 그 미의회에서 결정적인 날에 그 마이크 펜스가 배신하고 이거를 다시 돌려 보냈어야 되는데 그 바이든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원 의장. 그거를 일본 진짜 버스들은요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 어떤 유튜버들은 그때 미의회에 진입하면서 내부 상황을 다 보여준 유튜버도 있어요. 그때 근데 저도 그거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요 그 위에 경호원이 민간인을 사살을 했습니다. 5명 죽었어요. 아유, 예. 근데 그게 계획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A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그 토론하는데 그 아리조나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중간에 좀 곤란한 그러니까 이제 그 버스주, 그러니까 부정선거 증거가 많은 버스주가 가까워지는 무렵에 그게 떠졌어요. 사살 사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위험합니다 하면서 그때 그 안에 있던 그 미국 그 의원들이 그 치하로 도망갔습니다. 치하로 피난해가지고 중단됐어요. 근데 중단돼가지고 안전해질 때까지 몇 시간 동안 그거를 못하게 막아놓고 그래가지고 펜스가 땅땅땅해서 그 선언해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페로시하고 악수를 하고 말이죠. 한동훈 같은 진짜 그런 배신자 진짜 역사에 남을 좀 악독한 그렇지만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는 그런 배신자들이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께서도 그 트럼프 일기하고 비슷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아직 저기 그 주변을 그 알박기로 뭐 주변에 문재인 정권의 배신자들의 알박기들이 다 있었어요. 다 그게 둘러싸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트럼프 이르기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알면서도 임명할 수 없었던 그런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를 일본 진짜 보스들은요 너무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니아리 60 때 그거를 그 위에 진입한 주도 세력들은 안티파라든가 BLM 그 블랙 라이브스 마터 그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폭동 일으켰던 세력. 폭동이. 그 사람들이 트럼프 모자 쓰고 위장해가지고 그렇죠. 먼저 들어간 거예요. 예, 맞아요. 예. 먼저 들어가서 그 저기 개 쓰고 막 이렇게 타면 올라가면서 거기에 얼떨결에 따라가서 그래가지고 경호원들도요 일부러 문 열어주고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내를 문 했어요. 열어줬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이 이렇게 구경할 듯이 들어간 맞아요. 네, 들어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혀 평화적으로 이렇게 구경했는데 잡혀간 게 1,000명 넘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4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게. 근데 이번에 1월 21일 날 감염되고 또 석방됐습니다. 그중 가장 그 길게 감옥에 뭐죠? 형을 예. 받은 사람이 그 브라우드 보이즈라는 브라우드 보이즈라는 그 민변대 있지 않습니까? 민변대 브라우드 보이즈의 그 리더는 22년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싹 그냥 사면해서. 네네 사명해서. 네. 네, 저 이야기가 달라지지만은 아니, 맞아요. 너무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고 저도 이번 서부지법하고 너무 오버랩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때도 저는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고 저도 서부지법 앞에 가려고 했었는데 그 다리를 다쳐서 못 가서 저는 젊은 시각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젊은 시각님은요.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이론적으로 하시는 분입니까? 논리적으로 그 자리에 있어서도 법률행위 같은 거는 꿈도 못 꾸시는 분이잖아요. 폭력은 없었죠. 그냥 그 속에서 그래도 사명감으로 그분도 이거는 번역사 이거는 아닌데 말려야 되는 그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거기에 파워 유튜버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라도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찍고 있었어요. 그냥 그 속에서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면서 그 순간까지 저는 실시간으로 보니까 진짜 멋대로 다 잡아가는구나. 그래가지고 진짜 폭력 행위를 하나도 안 했던 그런 순수한 청년들이 지금도 60년 넘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정말 애국자들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4년이나 감옥에 있었지만 그렇게 오래 거기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 안 돼요. 이번에 윤 대통령 돌아오시면 당장 석방해야죠. 네. 당장 석방해야죠. 예. 그래서 저는 정말요. 그때 좀 이야기가 자꾸 달라지는데 나는 애국자가 아닙니다라는 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청년들 진짜 애국자들이죠. 그 글을 보고 좀 3일 동안 눈물 계속 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저도 그거를 번역을 해서 일본 분들에게 보내는데 너무 공감이 가는 겁니다. 네, 왜 제가 그렇게 느꼈냐면은 그 청년이 엄청 똑똑하고 아주 깊이 있게 아주 성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왜 내가 한국을 사랑할 수 없었고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멸시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다. 근데 그 이유를 알게 됐다.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지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모든 것이 파괴가 되어 왔었다. 근데 그런 사정이 제가 어린 시절과 너무 똑같은 겁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그런 걸 겪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저도 사실은 작용화된 교육을 받고 그런
작사관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일본은 정말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나라다. 정말 비참하게 그 아시아 국가들을 이렇게 침략하고 많은 희생을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막 그렇게 다루고 그런 원죄가 있는 나라에서 나는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일본을 증오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증오하고 저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살인자의 딸로 태어났으니까 죽을 때까지 아유, 그렇게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아, 그렇게 살아왔다가 예. 저는 그래도 운 좋게도 한국에 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그 한국의 한 시민으로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 정말 그 세계 번이 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많은 그 발전도상국들이 이렇게 벤치마킹하고 그렇게 되고 싶다. 정말 한국처럼 어떻게 기적적으로 이렇게 경제 발전을 이뤄냈고 이렇게 짧은 그 몇십 년 사이에 이런 선진국이 될 수 있고 게다가 일본처럼 이렇게 너무 외면하지 않고 정말 베풀지 않은 그런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훌륭한 나라. 근데 저도 여기에 와서 남편이 한국 사람이고 아이들도 한국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도 한국 사회 일원이 되면서 처음으로 저는 그 애국자가 된 거예요. 저도. 아유, 우리 저 한국 사람보다 훨씬 애국자입니다. 저도 애국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내가 태어난 나라를 저주했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저는 애국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유,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만큼은 정말 일본이 갔던 길을 가지 않고 원죄가 없는 나라니까 네. 외국을 침략한 적이 없고 배를 끼친 적이 없는 그런 깨끗한 나라로서 좀 끝까지 그런 그 후배 국가들에게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같이 발전하는 그런 그 지도자 국가가 될 수 있다. 네. 끝까지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유, 네. 또 왔는데 그런데 또 하나가 AW를 그건 통해서 좀 이따, 예, 또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부정선거를 수출하는 나라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마음이 이렇게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러게. 죄송합니다. 아니, 감정이 격해지셨네요. 아이고, 참, 뭐 저보다 훨씬 애국자시네요. 와다나베 미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